믹스는 약 2년 정도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동안에 여러 사정들이 맞물려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의 진행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에 상용 운전 예정이었는데 한 2달에서 3달 정도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믹스가 왜 현재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점 때문이고요. 블록체인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 입장에서, 즉 인천 입장에서 특정한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이오스 등의 메인넷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먼저 이 회색 지역이 이 OECD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시장의 크기가 블록체인 시장입니다. 그 중에 훨씬 작은 것들이 이 메인넷 각각의 사이즈가 되겠고, 거기에서 결국 일부를 잠식하게 되는 것이 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너럴 마켓이나 제너럴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자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특정한 플랫폼에 투자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메인넷에 해당하는 코인들은 사실 먼저 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덱에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사용료와 블록체인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와야 결국 돈이 생기고, 현재 가진 자본들은 공모인색 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덱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드리자면, 실리콘밸리에서 시리즈 A를 투자해서 1000개 정도 투자해서 결국 시리즈 B, C, D 그 다음에 IPO까지 가는데, 블록체인 메인넷 하나당 적어도 10개의 이 IPO 사이즈를 만들려면 블록체인 하나당 15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15조를 감당할 수 있는 메인넷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더리움에서 2,300억 원 정도를 앱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상태이고요. 그 외에는 트론이 1,200억 원 상당의 비토렌트, 연간 매출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비토렌트를 1,200억 원에 산 것이 이러한 노력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코인의 모순 때문에 사실 앱이 만들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앱 입장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앱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시장은 시장대로 더 작고 무역에 대한 난이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이런 면들 때문에 앞서 두 가지보다도 앱의 플랫폼은 사실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실은 시장 원리상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혁신적인 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덱이 현금을 가지게 될 때는 미래에 대한 매출 근거, 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덱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믹스는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혁신 아이템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구현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아이템을 믹스의 기본적인 덱으로 하고요. 세 가지라고 하면 AI 트레이딩과 그 다음에 AI IoT 광고, 그리고 크립토 게임입니다. 이 디자인의 원리는 생태계 구축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센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가 각자 자신의 이익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서로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즉, 단타가 필요하신 분들은 단타를 치면 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게 되면 시장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타나서 서로의 이익이 모두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인 AI 트레이딩은 지난 2년여간 꾸준히 내부적으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DQN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요. 근거제시형 인공지능은 이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직은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시일 내에 트라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AI가 좀 그림이 어려우신데 AI 하나가 모든 것을 관장해서 예를 들어 코인을 획득할 것은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벨의 즉 개미 역할을 하는 AI, 세력, 또 존버, 전주. 결국 이 전주라는 AI는 개미를 통제하고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최고 수익률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고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작은 돈 들고도 하루에 보통 10% 정도 또는 20% 정도까지 하시는데 저희는 한 5% 정도를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요. AI가 그 1레벨에서 하루에 한 0.3에서 0.8% 정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루에 0.3에서 0.8%는 365일이 지나면 계산해 보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차이는 이 알고리즘 베이스라고 기존 트레이딩은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함수를 가지고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데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결국 내 매매 패턴이 다른 머신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버스로 되게 돼서 결국은 먹은 로직과 동일한 로직으로 먹은 것을 다시 내놔야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FX 머신이, 선물 머신이 600억 정도를 외국 주식에 좀 혼납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AI로 만들게 되면 세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다른 패턴으로 바꿔서 상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그 룰베이스 머신이라면 룰베이스 머신의 공격 패턴을 바로 감지하고 쪽으로 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시장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 성과를 내는 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 중간 레벨의 수익 추구를 한다면 AI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기술 수준입니다. 릭스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단 중에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릭스에서 현금 수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릭스에서 서비스의 토큰을 사용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용료를 릭스를 AI에 예를 들어 신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산을 맡기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시장가로 수수료로 구매하게 돼 있어서 시장의 플럭추에이션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시장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 또 하나는 이 수익원이 되는 역할, 또 하나는 릭스 토큰의 소모가 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유보되고 고객이 릭스의 이 생태계 안에 머물게 되고 토큰 가치가 유보되고 즉 자손 충당금을 이 내부로 조직이고 가치가 증대되는 실제 거래 가치가 플럭추에이션으로 증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일 대체 트레이딩 머신에 대해서
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쉬운 말로는 그 고객이 릭스 AI 트레이딩이 바뀌면 들긴 든다, 본인이 할 때마다 그런 제 간단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릭스의 두 번째 프라이머리 프로젝트는 크립토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런 게임 중독이 질병보드라고 하지만 결국 게임이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이 있습니다. 일반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이 있고 일반 게임은 아이템을 회사가 소유합니다. 또 아이템 거래 플랫폼은 사설 거래도 있고 사기도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교환이 안 되고 있고 사실 게임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소유권이 게임사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이것들이 사실상은 모든 이제 권한이 게임사에 있는 상태고 게임 회사가 연간 우리나라 게임 소유 확률 아이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획득물은 개인의 자산에 준합, 개인의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들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거래액이 4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선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나스닥 CEO가 결국 블록체인의 활성화는 규제가 없는 소규모 시장에서 폭발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저희와 상당히 비슷한 의견이 있었고요. 결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빠른 방법은 게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HTML5, SDK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역시 릭스의 소비처로서 생태계 동작이 핵심이 되겠는데 릭스의 현금이 결국 현금 창출 아이템들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 게임 토큰을 통해서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릭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을 할 때 이 게임 아이템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유사한 역할입니다만은 아까 앞서 AI 트레이딩처럼 이 게임 토큰의 소모처 그리고 가치의 증대,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익 창출원인 릭스 AI 사이니지 IoT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계속 자신의 주의를 빼앗기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뭔가 리워드가 없이 광고의 대상이 되고 있고 광고의 동요뿐만 아니라 이 생산자로서 광고의 근거이지만 생산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구글 광고나 여러 가지에서 쿠키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웃도어의 제품을 몇 번만 검색을 해도 한 일주일, 이주일 이상은 아웃도어 제품만 자기 폰에 뜨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침해당하면서도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들로 얻어지는 이익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인데요. 광고주는 현재 광고 지불의 근거가 모바일의 경우는 상당히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모바일도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쨌든 광고 지불의 근거가 좀 미약하고요. 매체율의 실정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중간 미디어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객 행동의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결국은 모바일이 앞으로의 대세가 되겠죠. 현재에서 모바일 광고가 25% 전체 6,125억 달러의 세계 광고 이 중에 모바일이 25% 정도거든요. 상당히 큰 시장인데 거의 1,500달러. 모바일을 사용한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집과 또 바깥 두 군데밖에 없겠죠. 바깥에서 모바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채널이 본인의 검색, 그 다음에 GPS에 의한 주변 추천 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발달에 비해서 이 외부에서의 모바일 활용은 상당히 전통적인 검색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체 대행사는 영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근거를 대지만 사실 광고주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워낙에 해먹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광고 주체인 소비자, 광고주, 매체 전체적으로 어떤 현재 기술 수준에 비해서는 약간의 불편들이 좀 필연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저도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맞춤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 맞춤일 때 가장 문제가 사생활 보호인데 그것들을 명시명에 의한 블록체인으로 사생활은 보호됩니다. 즉 개인화 맞춤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리워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생활은 보호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광고 성과 측정 역시 보도화됩니다. 자세한 동작 원리는 조금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서 폰이 통신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폰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세계의 이 광고 시장을 보시면 이미 모바일 인터넷이 TV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인터넷의 경우도 이제 퇴조를 보여가고 있고, 그 다음 매체가 아웃도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웃도어에 있을 때 모바일을 안 가지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이러한 가파른 추세의 모바일 인터넷에 대해서 융합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우리나라 아웃도어 광고 시장은 1조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높이가 한 10 내지 15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광고가 로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SBC 해피포인트 앱이 지나가면 해피포인트 앱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감지해서 CRM을 뒤져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는 이 사람이 현재 과거의 구매 이력을 좀 뒤져가지고 이 사람에게 알맞는 광고를 내보내주는 장면이고요. 서울시는 90개 역사 정도에서 약 석 달간 시범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광고가 개인에게 나간 것이고요. 개인에게 토큰이 에어드랍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돌고 있던 노란 이 화면은 카카오톡에서 이 매체 기준으로 90원에 집행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를 멈춘 뒤에 이 개인화된 광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 개인화된 광고는 약 200원 정도, 보시는 매체 기준 약 200원 정도의 고가의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화면이 이대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90원의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는데 결국은 광고주에게는 손해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 지키고 산다든지 그런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했지만 블록체인으로 개인화 광고가 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도 결국 보상이 있고 광고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체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가가치를 정확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 가게마다 이제 초기에는 동네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상당히 훌륭한 설치 장소가 있는데 이것이 광고를 과연 아까 200원짜리라고